새누리당은 지금 예비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있는 문건이 유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살생부 파문에 이어서 또다시 문건 파동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친박 혹은 진박이라고 불리는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원진입니다. 네. 조 의원님 원내 수석부대표시니까 먼저 이거부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하고요, 노동개혁 4법하고 이 쟁점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이제 무산된 겁니까? 아니요, 지금 아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청년 일자리에 고용의 문을 열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하고 또 노동에 있어서의 어린 이 비정규직 문제 또 이 청장년층에 대한 이 노동의 문을 열지 않고 고용의 문을 열지 않고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야당이 만약 그렇게 총선 치르게 되면 결국 그분들의 어떤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2월 국회 내에 3월 10일까지니까 최대한 야당하고 접촉을 해서 이 법 처리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월 11일에 봐야 얼마 남지 않았고 주말 빼면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야당이 계속 반대해 왔던 건데 그걸 갑자기 합의해 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야당 보고 여러 가지 의견 접근이 서비스산업발전법 의견 접근이 많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의견 접근이 많이 된 부분은 테이블에 올리면 된다. 그다음에 네. 노동법도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법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를 하자. 예. 그러면 뭐 의견을 좁힐 수 있고 충분히 합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개혁법은 다 안 되더라도 예컨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번 어느 정도 그 절충이 됐었으니까 그것만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테이블 다 올려놓고 논의를 하고 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2월 국회에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시간을 늦춰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예. 이번에 안타까운 게 이제 사실은 테러 방지법 하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사이버 테러라는 거 지금 조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이게 압력이 압박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이버 테러가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 서비스법이나 노동개혁법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의견 표명이 국회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까? 청와대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이런 입장은 없고요. 네. 단지 하나 정부나 우리 새누리당은 이러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노동법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살생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여론조사 문건이 돌고 있던데요. 보셨죠, 의원님? 네, 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문건 자체는, 그러니까 유출은 누가 시켰는지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요. 문건 자체는 실제 당내에서 만들어진 문건인 건 맞는 것 같습니까? 오늘 공간이 우리 사무부총장, 홍은표 부총장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공간위에서 유출된 문건은 아니다. 네. 내용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달라서 이게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종합해서 누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사전 조사한 것하고는 수치도 많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거론되는 당내 여의도 연구원이라든가 여기서 만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네.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름들도 좀 틀리고요. 예. 또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좀 맞지 않는 그런 지라시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 이름도 틀린 데가 있었습니까? 후보 이름 틀린 데도 있고요. 지역이 예. 바뀐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누가는 누구이고 의도는 어떤 의도일까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이제 당 내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니까 네. 그 조사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짚이시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전혀 감이 없는데요. 네. 그 문건, 그 수치를 봤을 때는요. 사람들이 네. 처음에 하는 얘기가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른바 진박 후보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치가 좀 다른 지금까지의 조사 기관들에서 나온 것보다 좀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그 의도를 가지고 쏠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한 건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고요. 네. 또 우리 당에서 했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공관위원이 아니고 네. 저도 들은 얘기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걸 누가 유출했는지 혹시 누가 만들었는지 이걸 추적해서 제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밝혀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당내에서 지금 뭐 자체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사하면 밝혀낼 수 있습니까, 금방? 뭐 밝혀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 지라시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들이요. 네. 현역 의원들의 이번 공천에서 교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역대 공천에서 18대, 19대 보면요. 네. 약 한 55% 이 정도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예. 초선으로 한 55%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있는 그 19대 국회의원들의 어떤 새로운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새롭게 새롭게 되는 그런 구라든지 선거구라든지 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데 대해서는 네. 좀 당에서 전격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전격적인 조치라는 건 전략 공천 말씀하시는 거죠? 뭐 당수 추천 지역이라든지 우선 추천 지역을 좀 늘려서 빨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야당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는 걸 알면서 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길 수 있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이기는 선거 공천을 해야 된다.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대구 지역은 지난번 보니까 58%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현역 교체율이요. 60% 가깝죠. 12분 중에 7분이 바뀌었으니까요. 예. 이번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 선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정도는 바뀌어야 된다. 지난번 정도는. 예. 12석 중에 7석 정도는. 한 6석이나 7석. 지난번에 좀 많이 바뀐 편이죠. 그래서 재선 의원이 저 혼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이번에도 여러 가지 대구 시민들의 입장을 봐서는 한 50%선 정도 안 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민이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한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진박이라는 후보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잘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곳들이 많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기간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론조사의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은 어떤 후보든지 간에 본인의 장점을 잘 내세워서 네. 우리 경선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 대부분이 이제 초선 의원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런 지역은 거의가 아마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조 의원님, 수석 부대표님이 보시는 이번에 현실적인 새누리당의 총선에서의 목표 의석수는 몇 석 정도입니까? 그거는 얘기하는 게 금방진 거죠, 사실은. 네. 전략적으로 그래도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가진 의석보다는 많아야 되고, 네. 지금 국회의 파행이라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에 문제가 많다. 예. 이 선진화법을 고치려고 해도 또 선진화법에 걸려서 고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한때 얘기 나왔던 180석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거는 목표치 아니겠습니까? 네. 야권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예. 김종인 대표가 무서운 사람이다. 예. 왜냐 그러면은 저는 지금 김종인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고 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 다를 무력화시킬 거다. 그래서 아마 대권 구도에 있어서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구조로 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럼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이요. 예.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측입니다만은 그러면 조 의원님은 두 사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다 무력화시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대안,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제3의 대안을 찾을 거다. 지금 예. 야권에서는 네.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다음 대권 후보로서는 뭐 자기들 정권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우선 총선을 통해서 두 사람을 제외시키고 제3의 인물을 찾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부터 4년 전에 오늘 3월 4일인데 3월 6일 날 4년 전 3월 6일 날 통합민주당하고 그 통합진보당이 같이 합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결국은 통합진보당은 당연히 사라져 버렸고 통합민주당은 이제 분당이 돼 버렸는데 네. 이거 선거를 한 달 정도 놔놓고 야권 연대 혹은 야권 통합 지역 연대 이래 하는 것은 예,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조원진 의원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